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공고문 자세하게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보시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청약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대략 1.5에서 2배수 정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서류 제출 대상자들이 서류를 접수하고요. 그 다음 입주 자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 부적격자에게 소명하라고 연락을 하고 또 그걸 또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 예비 입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50제곱미터 미만과 50제곱미터 이상 선정 방법이 다릅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순위가 거주 지역입니다. 예를 든 공고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2순위는 화성시 둘레 지자체입니다.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3순위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렇게 순위별로 뽑게 되고요.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에는 배점을 합산하고 배점이 같으면 또 추첨하게 됩니다. 청약 통장은 접수 순위와는 상관이 없지만 배점 산정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를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청약 통장을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순위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입니다. 24회 2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고요. 6회 이상, 즉 반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2순위, 3순위의 경우에는 1, 2순위가 아닌 사람이죠. 일단은 50제곱미터 이상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봐주고요. 이 납입 횟수 경우에는 여기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낸 납입 횟수가 아니라 청약 순위 확인서에 나온 그 납입 횟수를 적으셔야 하고요. 이번에 당첨되시더라도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청약하는 데는 재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써서 다른 분양을 못 받는다든지 다른 임대주택을 못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순위별로 먼저 뽑고 그 다음 배점을 보고요. 배점도 같으면 추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나온 신청 전에 반드시 이번 모집의 주택관리 번호를 넣어서 청약은행에 납입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은 이게 중요합니다. 배점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당해주택 건설 지역의 계속 거주 기간을 봅니다. 5년 이상 3점, 최고 배점을 주고요. 1년 이상 3년 미만은 1점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안 사시는 경우에는 0점이 되겠죠. 청약저축 납입 횟수 가장 많은 점수가 6점인데요. 60일 이상의 경우 6점을 받습니다. 6회 이상 12회 이하는 1점이고요. 만약 6회 이하인 경우에는 0점이 되겠죠. 미성년 자녀 수, 태아를 포함해서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 3점, 2자녀 2점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경우에는 3점을 배점을 합니다. 각각. 이 신혼부부를 하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인신고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3점씩을 배점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에는 각각 3점을 배점합니다. 이것은 동일 단지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지원할 경우에 양쪽 다 3점씩 배점을 해서 동일 단지에 사실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에 배점을 하게 됩니다. 3점씩 배점을 하게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유동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이신 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월평균소득 70% 이하,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 기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분들은 3점씩 배점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 3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은 3점. 다음은 감점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국민임대 계약 사실이 있으면 마이너스 5점을 하고요.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마이너스 3점을 합니다. 여러 번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감점을 제외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 원수가 변동이 되어서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로 이주하기 위해서 공급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점에서 제외해줍니다. 계속 거주 기간이라 하면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해서 당해주택 건설 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 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당해주택 건설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하고요. 청약 통장 납입 횟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서에 의뢰해서 꼭 확인하고 그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 수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을 하고요.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만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 약자용 주택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거 약자들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순위 또 주거 약자용 배점을 합산한 다음에 배점이 같을 경우에 추첨하게 됩니다. 주거 약자용은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 공급 대상자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주거 약자가 신청할 경우에 주거 약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주거 약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말합니다. 주거 약자용 배점 기준은 첫 번째 부양 가족수를 봅니다. 3인 이상 3점. 장애주택 건설 지역 계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3점. 사회 취약 계층 여부 3점. 생계 의료 기부 수급자 차상위를 말하고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인은 3점. 기타 장애인은 1점이고요. 또한 똑같이 과거 1년 이내에 국민임대 계약 사실이 있으면 마이너스 5점,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으면 마이너스 3점입니다. 부양가족은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나 신청자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